산진이의 생태 수업 101번째 숲 몸자놀이. 안녕하세요. 생태교육 전문기업 주식회사 니스 대표 정재근입니다. 오늘은 자연에서 할 수 있는 측정놀이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측정이라고 하는 게 숲에서 다양한 놀이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자연에 있는 생물, 무생물은 공간을 점유하고 있지요. 이 공간을 점유한다는 것 자체가 일정한 크기, 면적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크기는 그 생물들, 무생물들에겐 생태적으로 유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동물은 덩치가 커요. 어떤 동물은 덩치가 작습니다. 또 어떤 나무는 크고 어떤 나무는 작죠. 생물의 크기는 환경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환경에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자연에서 크기를 측정하는 과정을 놀이로 진행하는 활동인데요. 먼저 크기와 측정의 개념부터 알아볼까요? 수라고 벌써부터 알러지 올라오시면 안 돼요. 문과생이 한 귀로 들어도 이해되는 수 개념이니 끝까지 고고! 크기는 무언가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인식입니다. 흔히 길이, 너비, 높이, 지름, 둘레, 넓이, 부피 등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해 그 크기를 개념화해 인지하죠. 크기는 때론 정성적이고 때로는 정량적인데요. 니스 마당에 서 있는 양버즘 나무로 예를 들어보죠. 니스를 방문하는 많은 분이 이 나무를 보고 와, 크다 라고 하는데요. 이때 크다는 얼마나 크다는 걸까요? 즉, 이때의 크다는 명확한 크기가 아닙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나무라는 자이언트 세카이어 같은 아주 큰 나무만 있는 곳에서 이런 나무만 본 사람들은 이 양버즘 나무들을 보고 뭐 그냥 보통 크기네 라고 할 테니까요. 우리나라의 자연환경에서는 보편적 관념 안에 이미 큰 나무에 대한 기준이 있어서 이 나무를 크다라고 한 거죠. 그런데 그 기준이 각자의 관념 안에 있으니 주관적이죠. 이때의 크다는 정성적 측정입니다. 과학적이지 않죠. 분명한 객관적 기준을 갖고 비교하거나 측정해서 결과를 얻어야 정량적인 과학적 데이터가 됩니다. 요즘 대부분의 측정은 미터법을 사용하죠. 표준화된 측정의 단위입니다. 그 단위에 수가 결합하면 측정이 됩니다. 이를테면 이 나무 키가 50m야 에서 미터는 단위이고 50은 수입니다. 이때 수는 세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크다, 작다, 같다입니다. 이 나뭇잎은 100원짜리 동전보다 작다에서는 100원짜리 동전은 단위이고 작다는 수입니다. 이처럼 기준이 되는 단위와 수가 만나 측정이 이루어집니다. 측정 활동은 실제로 우리가 지금은 표준화된 도량형, 센티미터, 밀리미터 같은 표준화된 도량형을 모두 사용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제 그 표준화된 도량형을 가지고 측정하는 활동하고 임의의 것들을 잘하고 생각해서 측정하는 임의 측정이 있을 텐데 우리 연령 발달에 따라서 아이들마다 적용할 수 있는 방식들이 다르겠죠. 그래서 오늘 활동에서 그런 것들을 연령별로 다 소개해드리거나 이렇게 제안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선생님들이 오늘 영상을 보시고 나는 이 연령하고 할 때 요 정도 측정 놀이를 하면 되겠구나 하고 판단하시고 계획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측정으로 수업하는 사례 두 가지를 먼저 보겠습니다. 하나는 6살 반 5월 수업이고 또 하나는 7살 반 11월 수업입니다. 둘 다 길이 측정이 적용된 생태 수업입니다. 사례 1. 첫 사례는 만 4세 아이들과 함께한 나뭇잎 기타입니다. 도입놀이를 마치고 나뭇잎의 구조를 전달합니다.
만 4세도 알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정도만 알아보는 거죠. 입자루와 잇몸, 잇밑과 잇머리의 개념만 익힙니다. 선생님과 함께 잎의 생김새를 알아볼까요? 잎은 잎의 몸과 그 밑에 길쭉한 잎자루를 갖고 있어요. 여기 초록의 넓은 부분이 잎의 몸이고 그 밑에 길쭉한 부분이 잎자루예요. 따라해 볼까요? 잎몸, 잇몸, 잎자루, 입자루, 그리고 잎의 위쪽 끝을 잎머리라고 해요. 뭐라고요? 잇머리, 잎몸의 아래쪽을 잎밑이라고 해요. 큰 소리로 잎밑! 잇밑, 그리고 나서 애벌레자를 이용해 동화 구현하듯 애벌레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선생님이 10마디 애벌레 이야기 해줄게요. 몸이 10마디로 되어 있는 10마디 애벌레가 살았어요. 선생님하고 같이 수를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0마디 애벌레가 신기한 잎을 찾아 나섰어요. 6마디 길이의 잎을 찾아야 한대요. 그러면 잎이 변신을 한대요. 측정용 자를 이용해 아이들과 마디세기를 합니다. 그 과정에 아이들은 활동에서 잎을 측정할 단위를 익히고 수도 세어보니까요. 충분히 이해되었을 때 아이들마다 애벌레 자를 들고 잎을 찾아갑니다. 이 과정에 아이들은 측정을 하고 측정 결과로 잎을 한 장씩 구해서 돌아옵니다. 잎의 종류가 많은 장소면 비슷한 크기의 다양한 잎이 모이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이 잎에 나무 악기용 종이를 올려놓으니 나뭇잎 악기가 됩니다. 이 수업은 1년간 진행된 순마을 수업 중에서 순마을 악기점 수업에서 진행된 수놀이입니다. 사례 2. 7살 아이들과 숲속 마을 사람이 되어 숲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놀이로 획득하고 그것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그리고 숲으로 나무를 하러 미니지게를 짊어지고 출발합니다. 가는 동안 다양한 자연 사물을 보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 나눠요. 숲마을 사람들 모이세요. 오늘은 숲에서 나무를 얻어올 거예요. 나무를 해서 어떻게 갖고 올까요? 차에 싣고 와요. 차가 가지 못하는 숲이어서 지게에 나무를 지고 와야 해요. 그런데 지게에 나무가 가지런히 쌓여야 쓰러지지 않고 나무 길이가 같아야 균형이 맞아서 어렵지 않게 지고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같은 길이로 자를 수 있게 기준 막대기를 준비했어요. 이 막대기 길이로 나무를 잘라서 지게 가운데 잘 실어봐요. 숲에 가며 아이들에게 나뭇가지를 20cm 길이로 잘라 하나씩 줍니다. 이 활동은 기준 막대기로 길이를 측정하고 10개 단위로 묶고 무게중심을 잡는 수 활동이 섞인 통합적 숲 활동이에요.
주제는 숲에서 얻으며 사는 생태적 삶에 대해 전달하는 수업이지만 수업 안에 수 개념을 실생활에 적용하는 활동이 결합된 거예요. 우리는 나무꾼. 나무로 얻어서 돌아온 아이들의 작은 등이 참 귀엽죠? 이렇게 가져온 나무의 일부는 자연미술 작품이 되고 일부는 땔감이 되어 간식을 만들어 먹는 데 에너지로 사용되었습니다. 자, 이제 두 가지 사례 보셨는데 이 사례에서처럼 측정이라고 하는 활동이 과학적 탐구 과정이나 혹은 수 개념이 아니라 보편적인 생태 수업의 다양한 놀이의 과정으로서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해되셨죠? 선생님들은 혹시 선생님들 몸 중에 여기는 컸으면 좋겠다, 여기는 좀 작았으면 좋겠다 하는 곳이 있으신가요? 사람마다 그런 곳이 있을 수 있죠. 어딘 크면 좋겠고 어딘 작으면 좋겠다, 내 신체 중에서. 키 같은 경우에는 나 키 좀 컸으면 좋겠어, 혹은 얼굴 같은 경우에는 좀 작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키는 어려서부터 계속 재보기도 하고 뭘 해도 잴 수 있는 기회가 많으니까 우리 키는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당신 키 몇이야? 그러면 몇이라고 딱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길이를. 그런데 당신 얼굴 길이가 얼마야? 라고 물어봤을 때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많지 않을 겁니다. 또 우리가 신발을 사러 가면 나는 240짜리를 신어요, 나는 260을 신어요, 이렇게 내 발의 길이를 이야기하고 그 신발을 구매할 수 있지요. 그런데 우리 손 길이에 대해선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센티미터의 기준상 몇 센티 정도 되겠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잘 재보지 않죠. 몸자 만들기는 내 몸의 각 부분이 몇 센티미터인지 알아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내 손 길이가 얼마고 발 길이, 손가락 마디 길이 등을 자로 재서 나에 대해서 알아보며 자기 자신의 소중함을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이죠. 이렇게 만든 몸자로 나와 관계 맺는 자연을 측정해보면 타자인 자연과도 스킨십하는 기회가 됩니다. 몸자 활동은 나에 대해서도 알고 나와 관계 맺는 타자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생태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이죠. 내 몸의 각 부분 길이를 알면 몸이 자과됩니다. 손바닥 하나 길이의 나뭇잎을 찾는다든지 혹은 한치라고 부르는 가운데 손가락 길이로 찾을 수도 있죠. 준비된 워크지에 아이들이 자를 가지고 자기의 몸 길이를 측정해 기록합니다. 나의 몸자를 만드는 활동입니다. 손만재는 손자 만들기로 진행해도 되는데요. 이렇게 만든 몸자로 주변에서 잎을 측정해 잎을 채집하고 워크북에 붙여 기록하는 활동을 합니다. 이 워크지는 이티팸에 올라가 있으니 참고하세요. 유아라면 몸을 측정하는 활동 없이 다음과 같은 3가지 정도의 활동을 합니다. 손목부터 중지 끝까지 손바닥 길이의 잎 찾기, 가운데 손가락과 같은 길이의 잎 찾기, 엄지 끝에서 새끼손가락 끝까지 길이인 한 뼘 길이의 잎 찾기를 해서 워크북에 붙이는 활동입니다. 오늘은 순서를 조금 바꿔서 프로그램을 기획하듯 절정 활동을 전제로 도입과 전개 활동을 알아보죠. 이렇게 몸자를 만들고 몸자로 나뭇잎을 측정하는 활동이 절정부 프로그램이라면 흥미를 유발하는 도입과 수업 목표를 향해 가는 전개부는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까요?
도입, 수펜 자치기와 목요이. 자, 절정부 프로그램이 몸자 만들어서 잎을 채집하고 워크지에 붙이는 활동이었지요. 이거를 하기 위한 도입, 즉 아이들을 만나서 첫 번째 하는 활동으로 뭐가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자, 여기에 지금 제가 수펜을 들고 있는데요. 수펜과 작은 나무지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아이들한테 단위와 수라는 걸 재밌게 놀이로 알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도입에 배치하려고 합니다. 도입에서부터 절정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놀이를 배치한 거죠. 자, 지금 이제 할 놀이는 이 수펜이 자가 될 겁니다. 자, 땅바닥에 홈을 팝니다. 도입놀이는 수펜 자치기입니다. 땅을 파고 작은 막대기를 걸쳐 놓은 뒤 막대기 밑으로 수펜을 넣고 들어올려 작은 막대기를 멀리 보냅니다. 이때 나뭇가지가 아니라 목자를 놓아도 됩니다. 출발선에서부터 수펜을 놓아 거리를 측정할 텐데요. 수펜이 자가 되어서 멀리 간 작은 나뭇가지의 거리를 잽니다. 1수펜, 2수펜, 3수펜. 이 막대기는 9수펜만큼 같네요. 이처럼 도입놀이에서도 단위인 수펜과 수가 만나 측정을 합니다. 하지만 도입에서는 놀이 방법만 소개하고 신나게 놀게 하면 됩니다. 끝나면 몇 수펜이나 갔는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수펜이 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전달해요. 친구들하고 같이 손 크기를 비교해보는 몸유희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음률은 이렇습니다. 짠, 짠, 짠 하면서 친구 손하고 같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짠, 짠, 짠. 그 다음에 내가 손이 크면 짠, 짠, 짠. 손이 크다. 짠, 짠, 짠. 손이 작다. 짠, 짠, 짠. 비슷하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한 친구하고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 줄로 서서 짠, 짠, 짠. 손이 크다. 짠, 짠, 짠. 손이 작다. 짠, 짠, 짠. 비슷하다 하면서 옆 친구로 계속 바꿔가는 겁니다. 전개, 숲속 자놀이. 자, 도입놀이를 마쳤으면 이제 아이들하고 산책하면서 자놀이를 다양하게 할 겁니다. 첫 번째 이제 보편적으로 하는 자놀이, 전개부의 자놀이 첫 번째는 이동하는 동안 우리가 몸유희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합니다. 자, 발로요. 한 발, 두 발, 세 발, 네 발, 다섯 발, 여섯 발 이렇게 발자로 이동하기 놀이도 하고요. 다음은 우리 황새걸음처럼 한 발, 두 발, 세 발 이렇게 아이들하고 같이 멀리 걷기도 하고 짧게 걷기도 하면서 산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수를 꼭 세주는 게 좋습니다. 발은 단위고 수는 숫자니까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같이 걸으면서 진행을 합니다. 나무 둥치의 둘레를 잰다면 손뼉으로 재는 것이 좋아요. 출발 지점을 기억하고 나무 주위를 돌며 손뼉으로 둘레를 잽니다. 이처럼 만나는 자연물마다 뼘재기, 손바닥 재기, 나랑 같은 키를 가진 풀잡기 등을 합니다. 다음 산책을 하다가 아이들하고 자연물 자를 만들어서 놀이할 수 있는데요. 지금 제가 민들레 잎 하나를 뜯었습니다. 민들레 잎이 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부엉이에 눈 부분만 잰다면 이 민들레 잎을 가지고 하나, 둘, 예. 지금 이 눈은 두 민들레 잎만큼의 길이입니다. 민들레 잎 두 장만큼의 길이를 갖고 있죠. 그거보다 약간 작은데 두 민들레 거리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변에서 얻은 자연물을 자라고 생각해서 이게 몇 잎인지 재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연물 자놀이라고 할 수 있죠. 아이들에게 이 과정을 통해서 민들레 잎이라고 하는 단위 하나, 둘이라는 수를 제시한 겁니다. 숲길을 가다가 솔방울을 만났어요. 솔방울을 10개 놓았습니다. 그런데 작은 솔방울 10개와 큰 솔방울 10개의 길이가 다르네요.
이렇게 측정이 달라도 작아질 수 있을까요? 자, 지금 보면 큰 솔방울들은 길고요. 작은 솔방울들은 짧죠. 이처럼 아무리 단위가 솔방울이라고 같은 단위를 쓴다면 길이가 달라졌기 때문에 자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단위를 다르게 해주면 되겠죠. 이를테면 이 솔방울을 큰 솔방울이라고 부르면 이거는 10 큰 솔방울이 될 테고요. 10 큰 솔방울이 될 테고 이건 10 작은 솔방울이면 됩니다. 즉 수는 10개 같은데 단위가 달라진 거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활동할 적에 이 단위가 같은 것들로 재야 된다. 나뭇가지, 무조건 나뭇가지라는 단위를 쓰면 긴 나뭇가지도 있고 짧은 나뭇가지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수펜처럼 딱 20cm로 잘린 게 있다면 1수펜, 2수펜, 3수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옆에 친구들이 1수펜, 2수펜, 3수펜 해도 2수펜과 2수펜의 길이는 같은 길이가 됩니다. 이것처럼 단위를 우리가 어떻게 이름 지을 거냐를 고민해보고 아이들에게 단위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수에 대해서 계속해서 놀이로 전개부에 진행하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또 산책길에 애벌레에 자를 주고 주변에서 그 크기의 잎을 구해오도록 하는 활동도 할 수 있어요. 주황 애벌레랑 길이가 같은 잎을 구해올까? 이번엔 연두 애벌레 길이의 잎을 구해볼까요? 니스 애벌레자를 이용해 잎찾기 놀이를 하며 잎을 임의 측정하는 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정말 편집이 어려웠는데요. 측정놀이가 그냥 각각의 프로그램에 넣을 땐 쉬웠는데 선생님들한테 설명해 드리려니까 너무 힘들었습니다. 측정에서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하게 할 이야기들이 많은데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아이들하고 같이 자연에 있는 수없이 많은 생물들의 길이, 넓이, 무게 등을 측정해 보시는 것도 좋은 생태 수업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들은 오늘 영상에서 나온 몸자놀이나 애벌레자 가지고 측정하는 놀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자연물이 갖고 있는 크기에 대한 소개해 주실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네이처인카드 활용 방법으로 2주 뒤에 업로드하겠습니다. 그 사이 인스타, 블로그, 카페에 잔잔한 정보 올릴게요. 순마을 니스네 많이 사랑해주세요.